어떻게 35분 동안 영화를 보니까 어떤 감상이 있으신가요? 김정은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성당 한약방을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아니, 네 감상이 어떠냐고. 35분밖에 안 봤는데 뭐 설명하려고 해. 아니, 35분 감상은 김정은 선생님 말씀 말씀을 되게 아끼셔가지고 그걸 본받게 되네요. 그 자기 자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질문에는 항상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멋있다. 나도 그렇게 침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찍으려고 너 마이크까지 달고 침묵을 지키면 어떡해. 2편까지 다 봤어요? 나는 이거 3번 봤지. 2편까지 3번? 아니,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도 몰랐어. 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 이번에 그 탄핵 그 이후로 이걸 나눈 것 같아. 아, 원래는 이게 하나였어, 하나.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데 계속 중간에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자고 35분 40초쯤에 자고 이러니까 일을 되게 잘하는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나눠준 섬세한 배려? 형은 어땠습니까? 나는 이 영화의 제목이 어른이잖아, 어른. 이게 진짜 어른이 아닌가. 역시 어른 얘기할 때 아이들은 잠을 자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내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 35분에 안 나와? 이 뒤에 나오는 건데 이분이 이제 여성 운동을 하셨어. 여성 인권 운동. 그거를 하셨는데 뒤에 나오는 거기서 그걸 위해서 계속 돈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 인권이 더 나아졌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 음, 조금 더 부풀려서. 어, 근데 이분 김장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바뀐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거든. 이걸 했지만 객관적으로. 이걸 했지만 이걸로 통해서 많은 그런 걸 못했다. 음,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이 분이 이거를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일들을 그냥 했던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정말 계속 하면서 이걸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그러니까 하는 거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하셨던 분이고 마지막에는 이 한약방의 문을 닫아. 근데 그때 이제 졸업생들이 와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다들 이렇게 뭔가 할 때 고맙다는 얘기 하시는 거야. 다 도움받은 사람들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중간에 그 얘기 나오잖아. 자기 한약방이기 때문에 아픈 아픈 사람들 돈 사람들한테 받아서 돈 받아서 돈 벌고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없고. 그거를 또 번 돈도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이번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 분이 이분의 후원을 받아서 음, 이제 해서 그 헌법재판관 그 뭐야
아니 그거 봤어. 그 후보 그거 할 때도 김장한님에게 후원 받았고 그거 통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 엄청 소박하게 사시고. 근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었어? 전 대통령도? 그, 그 정계 들어가기 이전에 수중에 50 몇 살인가에도 돈 2천만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지금 부인분이랑 결혼하고. 아 그럼 난 몰라. 근데 그 그- 내용 모르는데 어.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얼만큼 있냐보다는 아 그게 막 후배들 막 아 근데 그러니까 태도가 어. 그 태도가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 아, 태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는 뭐 돈이 있냐 없냐 보다는 근데 거기 그 문영배 그분이 이제 평균 국민의 평균 재산에 벗어나지 않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에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게 나의 의지잖아. 그러니까 그 의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한해두고. 뭐 그런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국민의 평균을 넘어가지 않도록 벌면서. 우리 평균을 낮추고 있어. 우리가 국민의 평균을 낮추면서 살고 있지. 죄송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님. 평균치를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계속 낮추고만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번 주에 찍었는데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찍는 거니까 진짜 8개월 8월에 찍고서는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자. 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찍어야겠다고 더 생각했던 게 당장 저번 주에 찍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좀 큰일인데?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기억들도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을 계속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김태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뭔가요? 아, 졸리다. 그거 말고 그냥 평소에 지금 너 몇 살이야 지금? 지금 29살 97년생 1997년생 12월 5일 29살 됐습니다. 지금의 너의 머릿속에 졸리다 다음 담배 피고 싶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리고 저번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돈 많이 벌고 싶다. 우리가 본 영상과는 좀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은 살면서 되게 서러운 일들 누구나 다 많잖아. 근데 나는 이게 돈과는 좀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평균치 정도만 되면은 벌이가 진짜 평균치 정도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랑 그러면은 뭐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서러운 일들이 더 많다 지금. 너무 애같이 살고 있다 아직도. 근데 그 경험이 있어야 그 돈의 의미가 이제 더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 경험들 덕분에.
그래서 실제로 그 저번 영상 때는 살이 좀 쪘던 상태였단 말이야. 지금 그- 야였어. 그 8개월 전 영상 보면 지금이랑 좀 다를 거야. 그 비교해서 보면은. 그때는 배달 음식을 하루에 뭐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이렇게 꼬박꼬박 먹으면서 축적해왔던 살들인데 몇 개월간 지금 야여서. 야외가지고 지금 몇 킬로야? 60kg 밑으로 드디어 내려갔다. 성공했다 다이어트에. 아, 어쩐다, 야. 근데 뭐 건강에는 좋겠네. 몸이 훨씬 가벼워졌는데 이렇게까지 가벼워지길 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형은 무슨 생각해 요즘? 나? 진짜 진지하게 그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그 영상을 보고서 내가 원래도 되게 형. 한혐주의자였잖아. 근데 나는 그 한혐이 내가 정말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가 느끼고 있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이었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서로 뭔가 존중과 이런 거 없는 사회라고 느껴서 내가 그거를 뭔가 이해하기 위함의 정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는 거지. 한국을 판단해버리고. 뭐라고? 판단해버리고. 아니. 내가 한국을 일반화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좀 배려가 적을 수 있고 그냥 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로 좀 아무튼 그렇게 내가 일반화를 했지. 한국이라는 국가를.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검증이 된 거잖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많은 그런 것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답이 나왔어?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그 영화 쇼츠 만든 거 보내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한 명이라도 더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적었어. 내가 그거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적었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자. 그리고 겉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그 어떤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선택을 하자.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요지만 원래 입었잖아. 근데 나는 당분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한국 브랜드를 소비하려고 하거든. 신토부리. 신토부리.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나도 그런 게 있잖아. 이게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산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선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지의 선민의식에 빠진 게 아니라 소비는 한정적이잖아. 근데 그 소비의 선택지를 줄이는 게 나한테 필요했어.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에 들지만 요지가 아니면 안 사는 선택이 내 어떤 그런 경제 사정에 도움이 된단 말이지. 그걸 뭔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예를 들면 육식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시금치를 먹든 뭘 먹든 근데 그런 것도 비싸요 요즘. 아무튼 근데 어떤 선택지를 줄이는 게 그냥 개인의 삶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여유를 준다는 생각을 하거든. 시간이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내가 요즘에 찾고 있는 그런 셔츠가 있었는데 그게 있어서 지금 샀잖아 이거. 이거 한국 브랜드야. 스틸레스. 스텔레스? 스틸네스. 스틸네스? 근데 가입해서 3만 원 할인. 그럼 얼마야? 첫 가입 12만 원. 그럼 원래는 15만 원 셔츠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요지 그런 것들은 중고로 해도 이제 30, 40만 원 이랬고 새 걸로 사면 더 비싸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만족도 자체, 가격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냥 국산 옷을 입어보자. 소비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요즘에 산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 얼마나 대충? 3일? 형한테 온지? 만족해? 응, 엄청. 왜 샀어?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 셔츠감이 작년에 더운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 더울 때 입기 용이하지가 않아. 그게 그 편함보다는 격을 맞추는데 더 이제 셔츠가 더 그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내 첫 린넨 셔츠야. 아, 린넨이구나. 어. 린넨 시원하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느낌도 좀 달아 보이잖아. 그게 옛날 옷인 줄 알았어. 그치. 그게 좀 좋아. 나 린넨 티셔츠 만든 거 있는데. 입고 올까? 아니 그거 지금 아, 그래? 아니, 린넨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진짜 옛날 옷 같이 생겼어. 조선시대 옷 같아. 이게 모시인가? 린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시로 이해하면 맞나? 아, 린넨은 내가 쓰는 린넨은 마에서 뽑아가지고 만든 원단. 그러니까 모시가 뭐야? 모시? 모시. 아니 모시 뭔가 들어보긴 한 아니 린넨이 모시가 아닌가? 모시 내가 한번 볼게. 린넨 린넨과 모시와 삼베는 다 마에서 이제 한 거래. 그리고 린넨, 모시가 린넨보다 좀 더 굵고 길대. 다 마에서 나온 거? 천연섬유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완전 고급 옷감. 그런가? 엄청 비싸. 원단이. 근데 왜냐면은 그게 아마 이제 천연이니까 원래 코튼도 비싸지 않나? 근데 린넨이 내가 지금 썼던 그것도 제일 비싸. 무슨 티셔츠 만드는데 원단만 거의 3만 원 들어가. 근데 그러면 실크는 그거잖아. 누에가 맞지? 실크는. 누에고치에서 나온. 내가 알기로 실크. 그래서 나방이지 않나? 누에 애벌레가 나방되는 거 아닌가? 맞지? 누에나방. 누에가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그래서 그런 게 나한테는 요즘에 한국 브랜드 소비해보자. 그래서 이거랑 그 바지를 하나 보고 있어. 바지는 어디 거? 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아니 스틸네스라는 곳은 남성복 브랜드야? 남성 브랜드. 여성복은 안 해? 안 해. 근데 보면은 그냥 내가 입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걸? 근데 바지가 다 그거더라고. 다 나갔어. 아니 형 LCBX 태진님이 만든 옷들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LCBX는 컬러가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음. 컬러보다 요즘에 좀 다른 컬러도 많이 나와. 아. 와인색, 버건디색도 이번에 나오고. 그리고 그거가 조금 더 좀 그거잖아. 그 이름 뭐야? 뭐 아티잔? 그 아티잔이 주는 어. 그 고급스러움이 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난 거지니까. 난 좀 거지 같은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만드는 것들은 완전 거지 아티자인데. 거티잔. 거티자인데. 근데 우리가 첫 영상 찍었을 때 그 시작이 그 제야스님 문화? 아, 근데 맞아, 맞아, 오늘도 맞아. 아까 문화 얘기했잖아. 아, 맞아, 맞아. 이거 보기 전에. 너 왔는데 너가 요즘에 그 문화에 대한 생각 한다면서 얘기해줬잖아. 아, 근데 그거를 또 말하니까 좀 막 문화를 위하는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지, 우리가 문화를 위한다기보다는 우리도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이제 나한테 문화라는 개념은, 문화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거야.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화 단어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뭘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근데 그 이제 문화라는 게 응. 그냥 지금 생각을 해봐. 문화가 무슨 뜻이야? 문화, 컬처, 문화, 그러게? 뭐지? 문화가 뭐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문화라고 하면서 느끼는 개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 밴드 문화, 펑크, 스케이트보드, 뭐 또 뭐냐, 붙이면 다 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라는 걸 생각을 하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러는 문화. 그러면은, 스케이트보드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문화 안에 없는 건가? 스케이트보드를 보는 걸 좋아한다.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엔 타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리가 다쳤어. 아, 그러니까 넌 타다가 다친 거잖아. 아, 나는 그랬는데, 만약에, 평생 못 걷는 사람이 스케이트보드 멋있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땐 그럼 그 사람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맞냐? 이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땐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드는 살 수 있지만 데크를 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용적으로 실제로 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비는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소비할 수는 없는 거지. 소비는 할 수 있는데 소비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그 문화를 이제 생각하는 걸로도 그 문화를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하는 걸로도 그 사람은 또 소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 소리냐 소비를 할 수 없고 소비를 되고 소비를 한 어려운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문화랑 자본주의가 참 안 어울려 심지어 문화 하는 사람들 지갑 대부분 빵빵하더라. 빵빵해
나도 그러고 싶다. 빵빵한 지갑으로 문화 하고 싶다. 아니 근데 그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속성은 응, 빨리라는 게 있잖아. 응, 근데 문화는 시간이 들어가잖아. 응. 시간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그 서사들이 만들어내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가 문화랑 합쳐졌을 때 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돈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내가 영상을 하면서 즐겁고 응, 내가 영상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거기에서 돈을 더 바라는 마음이 나한테는 들지 않았거든. 응,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느꼈어. 응, 근데 그런 시절이 있고 나서 내가 되게 영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외주들을 받고 멘탈이 나가고 응,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혼자 이제 호미허방에서 한 50만 원어치 쇼핑을 했단 말이야. 응, 캔버스 여기도 있지 그 내 거 50호짜리 응, 그런 거랑 막 이거저거 사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서 집에서 그림을 혼자 그 캔버스 위에 아무거나 막 하는데 그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응, 그 행위가. 근데 나는 그 좋음으로써 그 행위의 가치가 이미 나한테는 있다고 느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사진을 딱 보여줘.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이걸 엽서로 파는 거 어때요? 이걸 사진집으로 만드는 게 어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 응, 근데 나는 그게 물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주고 해주면 또 좋겠지만 응,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 사진을 찍는 행위로도 충분히 좋았단 말이야. 행복하고. 응, 근데 그게 나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문화를 접근했을 때 오는 그런 단점인 것 같아. 그 본질, 그걸 함으로써 행복하다는 그 본질을 조금 잊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 응,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슈프림을 머리부터 발까지 입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를 타. 슈프림 데크까지 쓰면서 타. 응, 근데 지금은 보드가 없어.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응. 아, 지금은 보드가 없어. 그걸 타다가 응. 잠깐 두고 어디 편의점을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봤어. 응, 근데 그 사람의 옷차림이랑 응, 보드를 한 번도 탄 적이 없는데 슈프림에서 쇼핑을 하고 입고 나온 사람이 둘을 봤어.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없잖아. 응. 근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삶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거지. 이 사람은 보드의 문화인 거고 보드를 타는 사람은 응. 그리고 그 머리부터 발까지 슈프림을 입은 사람은 스타일인 거고. 근데 그 슈프림이 결국 컬처를 등에 입고 엄청 큰 성장을 했잖아. 음. 그리고 그런 뭐 제품이 멋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 문화가 멋있어 보여서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자기 돈을 지불해가면서 그거를 경험하려고 한 거잖아. 예전에는 와 아닌데 왜 저거를 입고 다녀?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입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입는 사람이 문화가 될 수 있냐?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스케이트보드 스타일 아니야? 보드 스타일. 근데 만약에 응, 응. 뭐 10년, 20년, 30년 있다가 그 사람이 입은 사진을 뭐 핀터레스트에서 봐. 응. 그리고 그게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이라고 올라가져 있어. 응. 그거를 그 이후의 시간에서 그걸 본다면은 그걸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뭐 시간이 많이 지난 타인이 봤을 때. 그냥 너무 모르겠어. 요즘 내가 이거를 보고 그냥 단정 짓고 싶지 않아. 판단하고 싶지 않고. 그치. 그게 단정 지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데, 내가 이제 이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하고 그 스타일을 소비하는 사람하고는 어,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어,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보드를 타는 사람이 음, 보더로서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거란 말이야. 그 보드 타는 행위에 맞는 옷을 입은 거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보드 브랜드들을 옷을 입고 그 스타일로 이제 입는 거잖아. 근데 물론 이제 실제 보더들이랑 그 스타일로 입는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해. 그냥 예를 든 거지. 근데 그랬을 때 나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삶에 작동하는 사람의 삶에서 이제 여기서는 문화가 살아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문화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드를 타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문화의 의미인 거지, 보더의 스타일은 사실 문화의 껍데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과 정죄와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드를 타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하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보드라는 그 문화 안에서 이 사람은 껍데기인 거고, 이 사람은 그 문화의 성취를, 스케이트보드를 소비하면서 그 안에 성취를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무인 거지. 좀 어렵긴 한데? 머릿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머릿속에 너무 다른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무슨 생각이 왔다 갔어? 그냥, 내가 해외를 나가서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언가의 문화 하면은 그 문화를 오랫동안 좋아했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게이트키핑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야. 근데 뭐 해외도 좀 딥한 문화나 그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선민의식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결국에 새 물이 안 들어오면은 안에서 물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거나 죽어버릴 게 뻔한데 왜 그렇게 게이트키핑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냥 단순히 내가 맥도날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맥도날드 20년 동안 먹었어. 맥도날드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맥도날드 지금 처음 방문해 보이는 7살짜리 꼬마애한테 맥도날드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에 맥너겟 소스랑 이렇게 해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불고기 버거를 먹고 있네. 포저 이런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 보여.
근데 그거잖아. 그거는 어. 그 만약에 그 게이트 키핑이 정말 태진이 너가 느끼는 그 체감처럼 실제로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기분과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많다면 그거는 그 문화의 부작용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게이트 키핑을 하는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거지. 너 그렇게 안 해봤어? 난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 심적으로는 나도 많이 해봤어. 근데 그 성숙함을 갖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게 있고 그런 태도를 겪으면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지. 근데 그걸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 문화를 향유했는데도 그 사람이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성숙함의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자기 삶이랑 형이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을 너무 그 안에 많이 녹여내고 있나? 뭘 많이 녹여? 그 게이트키핑 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장르 이꼴 자기를 동의로 해서 너네가 힙합 그렇게 하면 내가 힙합이기 때문에 힙합이 더러워지는 건 내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나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 그건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가 힙합을 살렸냐 죽였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잖아. 그 쇼미더머니가 있음으로써 힙합이 부흥이 됐던 시기가 있지만 이제 뽕 다 빼먹고 탁 버리니까 바로 그거에 대한 그 후유증이 딱 보이잖아. 지금 힙합이 어떻게 됐는지가. 근데 쇼미더머니 할 때는 쇼미더머니 사람도 엄청 욕하더니 지금 쇼미더머니 안 하니까 이 문화 안에 자본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다 살려달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쇼미더머니가 힙합을 살렸다라고 한 거는 돈을 쓰고 그 문화를 어떤 소비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거 공연을 보러 가는데 돈을 쓰고 근데 그거를 나는 문화를 당연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소비가 섞일 수 있지만 소비의 속성이 가장 앞선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음악을 했을 때 이 음악이 팔리는 음악이냐 안 팔리는 음악이냐. 근데 그 음악은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펑크 락스피릿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음악에는 팔리냐 안 팔리냐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걸 뿜어내는 걸로 음악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힙합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자랑하는 그거의 문화까지 됐지만 그런 걸 자랑하는 문화가 됐지만 근데 그냥 내가 사진을 찍는 어떤 행위들에서 이걸 판다는 행위로 자꾸 연결 지으려는 게 그러니까 그거잖아. 우리의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 이걸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평가가 달라지잖아. 팔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과 맞아. 팔리지 않는 음악의 평가가 달라지는데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겁나게 잘 팔렸어. 근데 겁나게 안 팔린 예를 들면 뭐 어떤 감독의 영화가 있다고 쳐봐.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많이 팔린 거니까 가치 있는 거냐 라고 하면 그럼 음악으로 치면 멜론 1등을 하고 BTS의 음악이 가장 가치 있는 음악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BTS의 음악과 그것보다 안 팔리는 음악의 가치를 할 때는 명확히 그건 아니지라고 하지만 되게 사소하게 우리 삶에서 적용했을 때 들었을 때 이거 아무도 안 듣겠는데? 너 돈 못 벌겠는데? 하는 거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진짜 안 듣겠는데 하는 음악도 분명히 있기는 해. 그치, 있는데 그게 나의 어떤 취향을 떠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안 받고 내가 되게 놀랐던 게 하나가 나는 영화를 평점을 보고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네이버 평점이 있다. 근데 그거를 뭐 조작을 했었다. 뭐 이런 기사들로 그런 평점, 그 뭐 로튼토마토 아니면 뭐 어디서 몇 점을 받았고 막 이런 것들 평론가들이 평점을 내리거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영화를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과 영화를 대화하다 보면 평점 확인을 하는 걸 되게 많이 보고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 왜냐면 그게 그래 너의 선택이 옳아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의 소비가 합리적인지 확인하려고 손해가 뭐 2만 원 주고 이 영화를 보는데 그래도 평점이 좋은 걸 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심리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거야. 평점이 좋은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니고 평점이 낮은 영화가 안 좋은 영화도 아니고 많이 봤다고 해서 안 좋은 영화도 아니고 많이 안 봤다고 해서 안 좋은 영화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그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그 영화는 달리 작동하고 달리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상황을 획일화해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평점이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서 되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난 이 영화가 너무 좋다고 느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평점을 보고서 안 내켜 하면서 보는 게 한편으로 되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평점 낮은 걸 왜 추천해줬어? 아니,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들은 그렇게 평점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런 얘기 했잖아. 지루함. 내가 이제 무성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무성 영화는 지루하다 라는 그런 평과 이제는 너무 막 그 무성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얼마나 되겠어 무성 영화를 소비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나도 무성 영화를 봤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가끔 그 영자원이나 아니면 서아시에서 그런 무성 영화들 특별전 할 때 있으면 보러 가면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자막이 없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보러 가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무성 영화를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슬픈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성 영화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성 영화가 표현하는 건 유성 영화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성 영화라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뭔늘.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유성 영화의 시대가 됐으면서도 무성 영화의 그 표현 방식을 유성 영화에 차용해서 쓰는 감독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루하다는 평을 받아. 그 무성 영화의 표현 방식을 사용할 때. 근데 나도 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한국 관객의 평가를 받잖아. 그러니까 듣잖아. 더 쉽게. 근데 이거는 내가 되게 그냥 이건 내가 멍청한 걸 수도 있어. 이 부분에서 한국 관객으로서 일반화를 하자면 한국 관객 굉장히 싸잡아서 일반을 하자면
버르장머리 없이 하자면 나는 그거는 한국은 예술 문화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거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그런 표현 방식, 그러니까 잔잔하다 이꼴 지루하다로 이어지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게 아직은 서툴다고 생각해. 역사가 짧으니까. 왜냐면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 전체에서의 능력치가 다르단 말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 왜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더 하고 싶은 거 시켜줬었으면 진짜 재밌게 했을 텐데. 한국은 그래서 교육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려는 행위 이꼴 교육이 돼서 진짜 교육의 그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학구열로 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 못 받은 애들이 진짜 많아. 이상한 교육만 받고 왔어. 근데 그런 교육을 이제 우리나라가 할 때가 된 것 같아. 진짜 교육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시작해야지 이제.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냐 근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이번에 우리나라가 계엄이라는 걸 겪고 그러고 나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이 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임기 못 채운 대통령이 2명이나 되잖아. 진짜 레전드 나라. 근데 나는 그거에서 이제 이런 이제 급격한 변화들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돼. 두려워. 그래도 나 여기서 사는 거 좋은데, 행복한데, 이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까봐 두렵다. 그래도 악착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행복함이라는 게 내가 가끔 이제 완전 새롭게 사람들 사귀거나 아니면은 대화들을 가볍게 하다 보면은 행복하다는 그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다? 이상하게 여겨진다? 아니, 그러니까 맞아. 그 뭐지? 나는 그 진짜 행복해. 내가 그 아까 말한 영화를 쇼츠로 만들어야겠다. 한국 브랜드를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한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한국의 그 현실들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 오늘 여기 오는데 내가 그러니까 행복했던 모먼트, 오늘의 행복의 모먼트를 딱 말하면은 여기 오는데 이제 노을이잖아. 5시 넘어서니까. 근데 그 햇살이 되게 따뜻하잖아. 근데 그 햇살이 따뜻한데 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맨 앞좌석에 있었다. 근데 버스 옆에 막 노선표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틈이 이렇게 조금 유리 틈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그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시야로 있다가 그 빛이 내가 손을 이렇게 핸드폰을 들거나 하면 내 손에 딱 비치잖아. 그래서 그 빛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려놔 봤다? 근데 그게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 하다가 와, 내가 이거를 뭔가 빛을 잡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방 저 보여? 가방에 이게 갖고 가봐. 텀블러가 있는데 그게 그 태릉 입구에 맥도날드가 새로 생겼거든. 근데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새로 생겨서 한정으로 15,000 이상 쓰는 사람한테 이 텀블러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텀블러가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사야지 하다가 이게 생겼는데 이게 그래서 오는데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오, 좋은데요? 이 텀블러. 그리고 왠지 일본 만화에서 우유로 맞아. 활용될 것 같은 텀블러인데 우유 캔 느낌? 그리고 뭔가 그냥 이 M이 없으면은 무인양품에서 만들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 되게 근데 이걸 맥도날드에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예쁘다. 이거를 그 햄버거를 사고서 얻은 게 되게 행복하다 느꼈어. SM이네. 어? 아니 그 형이 그 이거 표현하면서 그 빛이 따뜻해서 행복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이상했던 게 뭐냐면 나도 되게 공감하는 예쁨인데 나도 알고 있어. 그런 거를 일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상하다. 그걸 이상하게 봐? 이상하게 보겠지. 그 이렇게 막 빛에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보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손을 보고 있었지 이렇게 보진 않았어.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시꺼먼 남자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만큼 관심도 없을걸? 서로한테. 그러고 나서 오는데 내가 좀 늦게 왔잖아. 오다가 이제 어떤 오토바이에 그 이렇게 튜닝 해놓은 게 멋진 거야. 그냥 튜닝이 튜닝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 바람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 그걸 동그랗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오다가 그냥 갑자기 버스에서 갑자기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걸 딱 찍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길이 돌아서면은 한 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타는 버스는 다 너네 집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버스를 타러 가는데 어떤 아줌마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운 분들이 온 어떤 그 공인중개사 앞에 꽃들이 놔져 있는데 그 꽃을 마치 그 우리가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사진 찍으면 남자친구가 옆에서 빨리 찍어 이런 느낌처럼 그 할머니가 꽃을 이렇게 찍으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걸 되게 보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태진이 보러 가는데 그냥 갑자기 그 오토바이 때문에 내렸다가 그걸 보는 그게 되게 좋은 거지. 그런 일상이 이제 내가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보거나 했을 때 그런 모먼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늦었던 거구만. 그리고 버스가 무슨 10분씩 기다려. 갈아타는데 그 버스 타고 출발하는데 10분? 갈아타는데 1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느낄 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사랑 이꼴 연인 이렇게 된 것 같아.
아, 어, 그러니까 나의 일터의 사람들, 그리고 뭐 친구, 가족, 가족.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도 다 사랑이 존재하잖아. 근데 그게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의 그 연애, 이게 딱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오글거려 하고 공감 못 받고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외면하고 싶은 감정인가 봐. 근데 봐봐.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아,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아니면, 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 뭐, 이게 사랑과 비슷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거든.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노력을 안 해도 그거는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게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사랑이다. 그치. 하나님 사랑.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들 한 거지. 제자들이랑 걸어가는데 예수님 어떤 얘기들 하다가 너네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나를 뭐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그러니까 너네가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비슷하게 그 삶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만한 사이인가라는 걸 볼 때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한테 대하는 걸 보라고 하잖아.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이다. 진짜 그 태도다. 내가 언제 그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나한테 불친절하고 나한테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나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 같은 생각입니다.